안녕하세요.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볼 때 일단은 추세선 그리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추세선은 첫 번째 고점, 만약에 고점을 만들죠. 그러면 두 번째 고점이 생기죠. 이 두 개의 라인을 연장선 이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신호는 이 추세선의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 BC 캔들이죠. 이거를 우리가 BC 캔들이라고 그러죠. 나올 때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단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죠. 실패했습니다. 그죠? 추세선은 돌파를 했는데 얘가, 자, 추세선 상단을 도로 깨고 내려왔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추세선을 이탈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예측은 대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내려왔는데 어떡할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현재 보이는 시점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개인들이 못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이 손절을 못하죠. 자, 개인들이 주식을 할 때 보면, 주식은 손절 라인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손절 대신에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내려오면 오히려 밑에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사게 되죠.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법이 있죠. 1, 2, 3, 4로. 이것도 평단을 낮춰서 사는 건데,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안 사죠. 그리고 1, 2, 3, 4도 정확한 비율로, 즉 갈만한 패턴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건데, 만약에 개인들은 싼 종목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잘못되면 바로바로 그냥 사죠. 바로바로 그날 내려가면 그날 바로 삽니다. 보통은 이거는 종가에 사는 거잖아요. 종가에. 마감하고 그 다음날 사는 거고, 그 다음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장중에 다 사버리죠. 그래서 개인들은 손질을 안 하고 물타기 하게 되고,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바로 장투가 됩니다. 자, 이게 잘못된 습관, 잘못된 패턴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주가가 상승 올라오게 되면 거의 본전에 던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나는 만약에 손실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다 날아간 거죠. 이만큼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큼 시간 동안 다른 종목이 오를 때 나는 다른 종목을 같이 동참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손실이 났더라도 하단 신호가 나오면 바로 그냥 손절을 할 수 있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자, 그래서 신호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자, 그리고 하단에도 이게 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하단도, 자, 추세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하단도 끄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단 저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즉 상단 돌파했을 때, 자, 여기 지점에 진입을 했지만 하단 지점을 이탈하게 되면, 자, 이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내가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5일선 아래도 꺾였고, 그래서 신호가 나오면은 즉각 반응을 해야 된다. 자, 미국은 지금 상승과 하락, 즉 수렴. 나스닥은 쐐기형 수렴이고요. S&P는 가격 조정 수렴이었죠. 근데 나스닥은 쐐기인데 여기서 하락으로 더 갈 수도 있고요.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밑에 저점이, 일단은 지지 저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한 번에 꺾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정세가 여러 가지 정세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에서 얘가 턴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항상 주가의 고점은 음봉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가의 바닥은 양봉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려올 때, 저점을 볼 때 내가 빠르게 들어간다는 것은
음봉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봉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양봉 중에 하나가 바닥이죠.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음봉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고점은 내가 청산할 때 양봉일 때 청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양봉일 때는 내가 빠져나와도 되지만은 굳이 양봉인데 나올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이날 보면은 그 전날에 양봉을 깨고 내려가죠. 이때는 내가 청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던질 때는 음봉 중에 하나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양봉 중에 하나 여기서 샀는데 그 다음날 던지면은 아깝죠. 만약에 음봉이 던지더라도 여기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고점은 음봉 중에 하나다. 내가 청산할 때도 음봉 중에 하나 청산하는 게 맞고요. 주가의 바닥은 양봉 중에 하나다. 들어갈 때 양봉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훨씬 맞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내려온다고 여기서 샀다 하면, 그죠? 계속 샀다 하면은 잠깐 들 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이때 만약에 내가 못 챙긴다면은 이만큼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그냥 싸다고 해서 음봉이 사는 게 아니라 양봉 중에 하나. 원래는 PC 캔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좀 급하다. 자, 그런데 이게 외봉으로 꺾였으니까 당연히 얘는 떠야 되는데 대충 중간값에서 뜨겠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양봉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S&P 보면요. S&P도 마찬가지죠. S&P는 지금 여기 상단 고점, 자, 여기를 우리가 보고 있었고, 자, 여기 나오는 BC 캔들이 없었죠. BC 캔들 없었기 때문에 매수 신호는 아직 없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밑에 하단 저점도 우리가 이을 수가 있죠. 자, 얘도 이렇게 끄면 하단 저점을 이날 내려왔죠. 다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어차피 얘는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죠. 만약에 진입했다면은 당장에 다 던져야죠. 일단 던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밑으로 봤다면은 뭐 매도로 들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얘도 지금 정별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바닥에 저점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얘는 다시 들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는 당일 매매가 되겠죠. 대일 매매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밑에서 양봉시 또는 5일선 턴할 때 가는 진입을 노리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 보시면은 양쪽 시장 모두 강하게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자, 우리가 코스피는 계속해서 괜찮다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자, 왜 괜찮다 했냐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자 3파동이죠. 자, 쌍봉도 아니고 5파동도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는 괜찮다 그랬고요. 또 분봉에 봤을 때 분봉에서 30이 60이 꺾이는 패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괜찮다. 오히려 5일선은 내려올 때마다 지지의 평이 된다 했고요. 그리고 박스권 캔들 박스 보면 자, 내일이 빠져나간 주가는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이 격이 더 커졌습니다. 어제보다. 자, 주말보다. 그러면은 여전히 괜찮죠. 코스피는. 자, 코스닥도 우리가 앞에 고점 여기를 봤죠. 자, 여기에서 근데 오늘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양쪽 시장 모두 지금 5천을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1000이죠. 양쪽 모두 마디존에 자, 이렇게 지금 앞에 숫자가 바뀌는 마디존은 굉장히 큰 마디존입니다. 자, 900에서 1000으로 바뀌는, 4000에서 5000으로 바뀌는. 그러면은 이 강력한 데서는 결국은 아마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0선, 1000선 갔을 때는 최소한 3분의 2는 챙기고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또 뚫고 올라가더라도.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은 손실 없이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30분 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30분 보시면은 여전히 없죠. 여전히. 자, 여전히 20선 없죠. 아무것도. 자, 그려보면 20선 요렇게 쌍봉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5파동 있고요. 자, 20선 아래 이렇게 5하방 이런 패턴이 있고요. 또는 60선 아래에서 이렇게 화방 나와도 되죠. 근데 지금은 뭐 비슷한 거라도 지금 없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지금 코스피는 이상이 없다. 즉 우리가 매수 신호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상방에 양봉에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지금 매도 신호는 없는 거죠. 올라가면서 내가 최소한 뭐 3분의 1이나 3분의 2 이렇게 익전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물량을 던지는 신호는 없습니다. 아직.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최소한 5일선이 꺾이는 것만 봐야 됩니다. 5일선이 꺾이더라도 얘는 일단은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 꺾이려면은 여기 60이 꺾여야 되겠죠. 60이 꺾이려면 20이 최소한 쌍봉이 나와야 되죠. 자, 이거 30분봉을 보는 이유는 1봉에서 5일선 꺾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꺾이는 겁니다. 이만큼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대 음봉으로 1봉이 끝나고 나서 종가에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장중에는 30분봉을 보면 60선이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봉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어떠냐?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보시면은 자, 60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앞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쌍봉 영역에서 일단 벗어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직은 내려오더라도 바로 못 내리겠죠. 떴다가 이렇게 최소한 30에 5가 일단은 최소한 쌍봉은 나와야, 그러면 20선이 꺾여도 얘는 외봉이어도 20선이 외봉이어도 얘가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에 5는 얘가 5파동 이상의 연장파동이 있고요. 보통 연장파동은 5파에서 9파동에서 보통 많이 꺾입니다. 보통 1, 2, 3, 4, 5, 6, 7, 8, 9 요렇게 9파동 되면은 이때는 내가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코스피 다시 보면 얘는 좀 파동이 좀 애매하죠.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거를 보통은 우리가 한 파동으로 보통 봅니다. 얘는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파동을 본다면은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은 한 9파동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조금은 코스피도 조금은 챙길 때가 왔다. 그리고 위에는 5천선이 있기 때문에 마디존에 파동이 왔기 때문에 좀 챙길 때가 왔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내려오더라도 자꾸만 떠야 되는 그런 패턴이다. 자, 이게 뭐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강했죠. 특히 일단은 코스피가 강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큰 주식들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얘들도 좀 많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보면 지금 15만원 선에서 지금 거의 15만원 선이죠. 오늘도 15만원 찍었다가 빠졌는데 고가에서 삼성전자도 아직은 밀릴 패턴은 아니죠. 밀릴 패턴은 아니고 대신에 앞에 바뀌는, 자 1사에서 1호로 바뀌죠. 이런 바뀌는 구간을 우리가 보통 마디존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마디존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내가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다 던지는 건 아니죠. 얘도 5일선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일단은 일부는 챙겨준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들이 일단은 마디존 부근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지만은 좀 챙겨주고, 그리고 미국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통 아침에
시가가 형성되면은 그거는 전날 미국의 상을 반영을 해서 아침에 시초가가 형성되겠죠. 형성되고 나면은 자, 우리 장에 열리는 거는 한 보통 2시 반까지는 한 2시 정도 2시 반까지는 우리 내부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시 반 이후부터는 또 이게 미국 쪽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 형성은 미국과 영향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2시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당일 매매하실 때 선물하든 옵션 하든 삼성전자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후 되면은 다시 미국장에 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는 또 미국 차트를 또 보셔야 되고 미국 선물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단 선물이 나스닥하고 S&P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늘 올랐지만, 그리고 마디존에 지금 다 와 있고, 그리고 분봉상에 연장파동에 둘 다 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올 구간이다. 그런데 청산 신호는 아니죠. 이럴 때는 최소한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챙기고 본다. 자, 다 챙기게 되면 내가 올라갈 때 내가 없기 때문에 따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세가 끝나지 않을 때는 항상 3분의 1 정도는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 쉽게 동참을 할 수가 있겠죠. 다 갖고 가면은 얘가 갑자기 내려가면은 중간에 팔기도 힘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익절하는 거는, 챙겨주는 거는 마찬가지죠. 여기도 올라갈 때마다 음봉신마다 챙겨주는 음봉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5일선이 강하게 올라가면 5일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일선 꺾이는 거는 얘기했죠. 우리가 30분봉을 체크하면 된다. 30분봉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봉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5일선 꺾이면은 일부 청산, 다시 올라오면은 위에서부터는, 자, 이렇게 외봉 내려올 때는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다시 올라갈 때, 이때는 내가 챙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꺾이면은 바로 쌍봉이 되죠. 자, 내려왔다가 저점을 지켜주면은 다시 쌍바닥이 되지만, 얘가 쌍바닥이 될 거야 하고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쌍봉이 나오면,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쌍바닥 신호가 나오면 이때 다시 반응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반응 안 해주고 있으면은 그대로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하방이 되죠. 자, 역연자의 하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신호를 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반응을 해준다. 뭐 팔았는데 그 다음 올라가면 어떡해?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올라갔을 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려오면 이거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혹시나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신호에는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연습 안 하시면 내가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기는 거는, 개인들은 금액이 적죠. 자,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은 빠져나오려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못 빠져나와요. 걔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한 방에 빠져나오게 되면 자기 물량이 자기 가격을 내리게 되죠. 엄청나게 만약에 뭐 9.11 테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얘가들이 빠져나오더라도 계속 올려가면서 물량을 빼지 한 방에 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한 방에 나와도 되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내가 들어가서 한 방에 나온다 한들 이 지수에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기 쉽죠. 개인들은. 근데 기관들, 외국인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힘들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들은 차트를 만들어서 얘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쌍봉을 만들면은, 만든 이유가 다시 올렸다가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쌍봉이 나오게 되고, 쌍봉이면 거의 주가는
빠지게 되죠. 우리가 테마주도 보시면은 1차 상승이 일어나고 확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죠. 즉 외봉에서 내렸기 때문에 얘들은 끝난 거 아니에요. 주가는 항상 쌍봉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쌍봉이 될 때 어떻습니까? 빠지죠. 일단 빠지는데, 자 그러면은 5일선은 쌍봉이지만 20선은 외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상방으로 갔죠. 이렇게. 20선이 쌍봉이 되면 60이 꺾이는데 60은 외봉이죠. 그럼 다시 들겠죠.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가 원리. 간단한 쌍봉의 원리도, 자, 굉장히 쉬운데 단순하게 5일선 쌍봉이네. 그래서 팔았어.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동참을 못했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5일선 쌍봉이면 주가가 빠지는 걸 알았으면, 자, 20선은 왜 모를까요? 알죠? 이것도. 20선이 쌍봉이면 빠지는 걸 알잖아요. 근데, 쌍봉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다시 들어갔을 때, 최소한 여기서는 진입을 해야 되겠죠. 20이 상방이니까. 자, 그래서 이 평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큰 무기이기 때문에 이 평매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수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종목이나 해외 선물이나 모든 이평매매에 다 통하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일봉인데 이렇게 90틱에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90틱에 데이 매매를 많이 쓰는 이유가 차트 이평이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파동도 그렇고. 그래서 90틱을 많이 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우리가 지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봉에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30분봉하고. 근데 이거는 종목 할 때 모든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적용되니까 이거 설명할 때 체크해 뒀다가 종목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서토가이 지금 제가 그 종목을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서버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해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시 우리가 올라오게 되면 내가 테마해서 종목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 와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